안녕하세요.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투자자문사 아메리체스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 최라고 합니다. 2022년 12월 5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공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.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누려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정보 제공과 교육 차원에서 나누어 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. 오늘은 오펙 플러스 얘기 잠깐 하고요. 이제 또 이달에 주요 중앙은행들 미팅이 이제 줄줄이 잡혀 있는데 이번 주에는 RBA하고 BOC 미팅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좀 살펴보고 어닝 시즌 사실상 뭐 거의 다 끝났지만 어닝하고 데이터 일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지난주 리캡을 하고 이번 주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를 하자면 지난주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수요일이었죠. 지난주 수요일 날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브루킹스 인스티튜트에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제 스피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당연히 매달 첫 주 금요일에는 난판 페이롤이 있었죠. 그래서 어,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레이트 디시전 이후 가졌던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보여줬던 그런 허키시한 스탠스에 비해서는 조금 덜 허키시한 그런 내용으로 얘기가 됐고 이때 마켓이 뭐 당연히 좀 발라틀했죠. 그리고 나온판 페이롤 넘버 같은 경우는 11월 중에 예상치가 20만 개 정도 이제 애드되는 걸로 신규 일자리가 애드되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훨씬 더 많게 26만 3천 개가 창출이 된 것으로 넘버가 나왔습니다. 그 전달에도 10월에도 예상치가 20만 개 정도였는데 한 26만 개, 26만 1천 개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, 그래서 계속 지금 저한마켓은 상당히 스트롱한 그런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이제 이런 환경이 연준을 하여금 좀 더 공격적으로 어, 금리 인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제공하는 부분이다라고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여러 차례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. 근데 특별히 또 지난주 난판 페이롤과 함께 그 수업 데이터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주목을 했던 것이 에버리지 아워리 어닝이었는데 그러니까 임금이죠. 이게 임금 추이인데 예상한 것보다 예상치가 0.3% 먼스 오브 먼스 전달 대비 웨이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0.6%가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사실 마켓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 웨이지 부분이 스트롱하고 자 마켓이 이렇게 스트롱하고 특히 그 웨이지가 상승세가 스트롱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더 있다는 얘기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마켓이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그날도 마켓이 좀 볼라til하게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움직였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이제 차이나 CPI 넘버가 나오는데 차이나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 기존의 제로 코비드 팔러시에서 조금 이제 후퇴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이제 뭐 봐야겠죠. 그래서 이 부분 계속 마켓이 주목하는 부분이고 CPI가 과연 중국에서도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. 하나씩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펙 플러스 미팅이 이미 있었습니다. 선 주말에.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덕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뭐 사실은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늘 정확히 예상하기가 힘들죠. 뭐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조금 변수들이 많은 그런 미팅인데 어 결과적으로는 지난 전달에 1일 생산량을 한 2 밀리언 배럴 정도로 인제 축소하기로 한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오펙이 기름 생산량을 늘려줄 것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뭐 오펙은 음 그것과는 상관없이 원유값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인 상태에서 계속 그 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.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이 뭐 플루이드하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코비드 관련해서 그리고
결과적으로 디맨드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, 그러니까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펙 입장에서는 그 생산 계획을 뭐 특별히 계획에 변화를 주지 않고 좀 지켜본다,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. 현재 원유 관련된 상황은 뭐 다 아시겠지만 어 인제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산 오일에 대한 수입을 이제 금지를 할 계획이고,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G7 멤버들 지금 다 포함해서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러시아산 원유의 캡을 적용을 지금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. 물론 러시아는 이거에 대해서 인제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가운데 오펙 입장에서는 쪼끔 상황을 관망하자, 뭐 이런 입장이 대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뭐 밴이나 아니면 뭐 캡을 적용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원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관망을 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기존의 정책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,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연준도 인제 14 일에 미팅이 있지만 이제 주요 중앙은행들이 인제 계속해서 인제 미팅이 있는데, 이번 주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RBA 미팅이 있습니다. 호주 중앙은행이죠. 음 예상하기는 한 25 베이스 포인트 정도 인상이 있을 수도,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뭐 '그대로 둘 가능성도 있지 않나.'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음 화요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현지 시간 화요일이고 사실은 오늘 저녁 시간입니다. 여기 퍼시픽 타임 기준으로는 오늘 저녁에 RBI의 레이트 디시전이 있고, 기존의 RBA의 입장은 음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.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 관측은 음 인플레이션이 7.75% 선에서 인제 고점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이거를 8% 정도로 상향 조정한 상태죠. 근데 실제로 옥토버 CPI 넘버는 사실은 예상했던 7.4%에 비해서 6.9%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. 9 월에 7.3%에 비해서도 인제 내려온 거죠, 더 추가적으로.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그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, 그렇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행보를 좀 더 늦출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, 이제 이런 기대감도 있고, 그렇지만 동시에 6.9% 라는 게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, 이런 이제 상반된 관측과 인제 주장들이 있죠. 사실은 다른 중앙은행들이 지금 처한 상황과 어 기본적으로 내용적인 면에서는 사실 대동소이하다,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음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피봇을 할지 홀드를 할지 이 부분이 인제 불명확하다,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연히 음 RBA 미팅의 미팅 후에 그 레이트 디시전 결과에 마켓이 주목을 할 것이고, 당연히 그 이후에 나오는 스테이먼이나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도 행간을 읽기 위해서 인제 마켓이 주목을 할 것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중앙은행이 이번 주에 미팅이 있는 중앙은행은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RBA하고 인제 뭐 비슷한 상황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는 뭐 25 베이시스나 아니면 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, 지난 미팅에서는 음 추가적으로 더 75 베이스 포인트 정도 인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50 베이스 포인트만 인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뱅크 오브 캐나다, 그러니까 캐나다의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3.75% 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,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옥토버 코어 CPI가 사실은 5.6% 기대치에 비해서 높은 5.8%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. 물론 그 전달 9 월에 6%에 비해서는 소폭 내려가긴 했지만,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특별한 지금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, 또 동시에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인제 추가적으로 계속 금리 인상이
필요한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자원마켓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셔너리 프레셔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 금리 인상을 당분간은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 물론 고민은 이제 항상 지금 잡 마켓이 스트롱하고 뭐 하이 인플레이션 상태가 계속 어 유지가 되고 있고, 물론 하향 곡선을 대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매니팩처링이나 다른 경제 매니팩처링 PMI 넘버가 이번 주에 예상이 돼 있는데, 매니팩처링 섹터가 슬로우 다운하는 그런 조짐을 보일 경우에 뭐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경기 둔화 가능성과 내지는 경기 둔화 지금 진행 상태와 어 아직까지는 양호한 고용 시장하고 이 높은 인플레이션, 이 양자 사이에서 인제 딜레마에 놓여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뱅크 오브 캐나다의 뭐 그런 상황만은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어 지금 금리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가야 될지 계속 고민스러운 그런 환경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. 그래서 지금 허키시했다가 더비시했다가 이렇게 조금 언서튼한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어 다른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금 주요 중앙은행들이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어 어떻게 밸런스를 찾아갈 것인가, 이게 관건이고, 어 그 말 한마디 한마디, 그리고 레이트 디시전 때마다 마켓이 어 중앙은행들의 결정 내용을 주목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좀 발라틀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닝 데라 일선에서는 사실은 이제 거의 몇 가지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상태고, 데라 프론트에서 사실 지난주에 난방 페이롤 이후에 인제 이번 주는 사실 비교적 라이트한 그런 한 주간이다,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체적으로 난방 페이롤 첫 주 금요일 난방 페이롤 이후에 그 팔로잉 세컨드 윅은 데이터들이 좀 라이트한 편입니다. 대신에 인제 중앙은행들 미팅이 인제 사실은 헤드라인을 좀 음 다미네이트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고,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인제 중국의 CPI 넘버, 요 정도가 좀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이번 주 주간 경제 동향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